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도전기, 셀럽, 비하인드, 2년차입니다. 먼저 셀럽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일 방송된 설 특집 파일럿 컬링 퀸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컬링 퀸즈는 현역 컬링 선수들과 함께 여성 셀럽들이 5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치는 컬링 리그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방송된 결승전에선 스골파 팀과 영앤치카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컬링 퀸즈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4엔드입니다. 마지막 엔드. 맞아, 화이팅! 화이팅! 3등 화이팅! 스톱! 괜찮아. 와, 그만을. 그 와중에 또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들어갑니다. 갑니다. 좀 세죠? 아니야, 괜찮아. 자, 같이 어느새 왔어요. 자, 갑니다. 4명. 멋진 모습. 와! 하우스 안으로! 김민주의 두 번째 샷. 각각 3개의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스톤 포함. 쳐내겠죠. 샌웨이트로 갔는데요. 자, 과연 더블 테이크아웃이 성공할지. 하늘이. 힘있게 갑니다. 그리고 빨간 스톤 차례고. 그리고 빨간 스톤 차례고. 나가야 돼요. 어디가? 나가야 돼. 이러면서 스골파가 1번 스톤. 와! 우리가 빨간 거 닦았어. 아, 지금 영앤치카 이런 표정은 또 처음 보네요. 그건 조금 아니면 하나 제가 붙여놓고 가비님이 나중에 제가 붙여놓은 거를 때려가지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무조건 하우스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네, 하우스 맞아요.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가자. 자, 그리고 1번 스톤 만드나요? 넣지 말아요. 재밌어. 네, 좋습니다. 자, 같이. 라인 좋아. 버튼을 향해 갑니다. 버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뒤에 붙여도 좋은 소리예요. 와,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지네요. 네. 가비 씨에게 2개의 스톤이 남았고요. 예. 유은채영 선수에게 이제 1개의 스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중하게 포기하지 자, 않고. 어떤 경기도 당연한 승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개 남은 스톤 중 자. 하나. 가비. 약하긴 해요. 0.001%의 확률을 뚫을 수 있을지 탄력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란 스톤들을 깨고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스톤이 없어요. 자, 스톤이 없어서 결국 스골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컬링 관심 없었는데 컬링 퀸즈 보고 베이징 올림픽 팀킴 경기 일정도 찾아보게 됨. 요즘 여성 스포츠 예능 많이 나와서 보기 좋아요. 컬링 퀸즈 내년 설에도 볼 수 있길. 올림픽 종목이다 보니 가족 모두 다 함께 컬링 퀸즈 챙겨봄. 다들 실력도 좋았고 자세도 선수급. 이거 꼭 정규됐으면 좋겠다. 기획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과 함께 다시 보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 컬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던 것 같고요. 팀별로 이제 전략 전술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잘했던 부분은 이 스페셜 코치를 팀원으로 구성한 부분인데 아마추어 선수들 간의 격차를 좀 줄여서 평준화를 이루어서 경기에 어떤 긴박감을 이끌어내는데 좀 좋은 아주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승패에 상관없이 좀 모두가 경기 이후에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아끼는 모습들이 좀 훈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최근에 운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스포츠 예능 참 즐겨보고 있었거든요. SBS 골대녀의 축구라던가 또 MBC 마녀들의 야구도 있었고 KBS에서는 찐찐 골프라고 해서 골프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컬링까지 만날 수 있어서 참 더 반가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롯이 컬링 경기 자체의 재미를 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재미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영앤치카와 이 스골파의 게임이 워낙 치열했잖아요. 이것을 참 잘 가이드를 해줬다, 두 MC들과 해설자들이. 경기를 보면서도 계속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거는 점수를 이런 식으로 미리 유추해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 저기를 이제 본인의 스톤을 쳐내는 작전? 빨간 돈은 남기고 노란 돈만 내보내서 노란 돌만 내보내면 3점을 낼 수 있어요. 3점을 낼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컬링 경기 자체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참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앞둔 시점에 공개가 됐잖아요. 서울 파일럿으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의 활약 때문에 지난 올림픽 때부터 컬링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팬들이 굉장히 늘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전 종목 선택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컬링 자체가 좀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긴 경기잖아요. 원래 정식 경기하면 10엔드까지 가야 되고, 이걸 4엔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축약을 하는 과정이 생긴 거죠. 이 두 화 안에 굉장히 여러 팀의 여러 경기를 담다 보니까 어느 팀의 경기는 결과만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좀 꾸준히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의 참맛을 좀 못 느낀다라는 답답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흘린 땀이나 이제 기울인 노력들이 제대로 안 보여진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규 편성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 컬링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제작진이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도전기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 3일 방송된 방과 후 설렘 특별활동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방과 후 설렘 세미파이널 진출자들의 예능 도전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줄다리기, 고요 속의 외침, 영통 팬싸 시뮬레이션 등 예능 특별 활동 등이 공개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설렘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메시지를 좀 받아봤는데, 형서야, 빨리 데뷔해서 나랑 영통 팬싸 한번 해주라. 영통 팬싸, 미래의 팬싸장이는 누가 될지 형서 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직캠본을 하다 한숨도 못 잤거든.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잘못일까? 내 잘못이지. 내가 너무 예뻐서 잘못했네. 저 시간 다 됐거든요.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사랑해. 시간 다 됐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사랑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너무 잘한다 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돼요. 와, 진짜 이렇게 돼요. 찐인 것 같아, 찐. 어떤 프로그램에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매력을 뿜뿜. 첫 번째 게임은 1초 듣고 맞추기. 브레이벌 선생님 롤링. 청아 선배님의 벌써 12시. 에이, 정답! 아시고 벌써 12시.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네. 릴레이. 고요 속의 화이팅! 제 말 들리세요? 자, 시간 갑니다. 쇼트트랙. 동태찌개. 동태찌개. 찌개. 동태. 오. 찌개. 식혜. 동해식혜. 식혜? 아, 식혜 나왔어요. 부대찌개? 동태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 다시 해봐. 부대찌개? 거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동태찌개? 정답은 부대찌개? 부대찌개. 연습생들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치열한 경쟁 중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힐링하는 모습 보니까 흐뭇하고 보기 좋았네요. 특별활동 보는데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얘들아, 데뷔해서 예능에서 한 번 더 보자. 경연 안 하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21명 모두 데뷔해.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이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목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오르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높은 화제성에 비해서 좀 시청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유입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팬들을 유입하는 역할로서는 좀 좋은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회차를 좀 정리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동안 가장 관심받았던 무대를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멤버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나 또 예능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승희 씨하고 비밀 정원 불렀던 윤채원 연습생의 가창력에 놀라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안에 이제 기획이죠. 뭐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너무 또 식상하다. 림보 게임이나 고요 속의 외침 같은 것들, 뭐 일요 큰 잔치나 아니면은 올스타 청백전 같은 데서 정말 저 너무나 고전적인 이 게임을 굳이 여기서 왜 해야 되나. 차라리 다른 매력을 좀 보고 싶고 입담을 보고 싶고 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정석이 부족한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정규 교과목보다는 특별활동 훨씬 더 즐기잖아요. 이날 보면 특별활동에 정말 타이틀에 좀 걸맞게 지친 연습생들에게 좀 분위기 환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잘 제공한 것 같아요. 전 무엇보다 이제 보면서 좀 역대급 음역대를 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1명의 연습생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환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귀에 귓가에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한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연습생들이 이게 하나의 방송 녹화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의 정말 자신들의 특별활동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활동에서는 이제 연습생들의 캐릭터들을 이제 발굴시키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여러 가지 코너를 짜놨잖아요. 그 코너들을 통해서 이 21명 각각의 매력도 발견하고 또 데뷔조는 누가 될지 점쳐보는 그 재미가 컸던 것 같아요. 팬들이 요청하는 애교도 해보고 광고 영상도 연기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이건 것들이 단순히 예능적인 재미가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아이돌로서 활동할 때 이렇게 필요한 능력들이었거든요. 특히 영통 팬싸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의 핵심 업무 능력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걸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내가 데뷔했을 때의 어떤 생각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또 1초 듣고 맞히기 게임 같은 경우는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1초만 듣고 다 일제히 답을 맞췄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저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듣고 연습을 했으면 저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배들 무대 뭐 보고 또 보면서 연습하고 했다 이런 자막이 나오니까 어느새 저도 그들에게 과몰입되었는지 굉장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다음 키워드는 2년차입니다. 이번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을까요? 네, 지난 1일 방송된 감성 다큐 오늘은 두 번째 1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북 김제 둥지를 튼 채별 PD의 2년차 시골살이를 전했는데요. 벼농사, 연주회 준비, 오피스 카페 오픈 등 사계절에 담긴 특별한 일상들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하나에서 쌀이 몇백 개로 이제. 하나에. 지난 3월 사무실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제안들이 채널 오늘은에 쏟아졌다. 혜림아 이거 테이블 해줘요? 그러면 다 모르고. 네 지금은.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가지고. 여기 아빠가 방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야? 아이스크림 같은데? 애기들 진짜 예쁘다.
컴바인에 가득 찬 쌀이 마구 쏟아진다. 시작은 분명 폐가 리모델링이었는데 진짜 쌀을 수확하고 있다. 에? 아 그래요? 다행이구만. 두 번째 1년이 저문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방극장을 따스한 감성으로 물들인 오늘은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에너지가 폐가를 살리고 마을과 마을 사람을 환하게 밝히네요. 힐링 영상 고맙습니다. 작년 설엔 집 리모델링 얘기가 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정착해 살고 있는 거 보니 절로 웃음 나네요. 오늘은 덕분에 제가 사는 동네도 애정을 갖고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설에 차례 지내고 설거지하느라 바빴는데 평화로운 오늘은 보고 완전 힐링했어요. 이처럼 오늘을 보며 힐링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도 MBC에서 설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요. 다큐 중간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란 법 있나요? 다른 일, 다른 짓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내 사무실을 열고 카페를 열고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열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데 그런 최 PD를 중심으로 굉장히 조용하던 이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고 보다 보니까 아 저기에서 바로 이 농어촌 재생 프로젝트의 해답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지방 재생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맛, 들을만, 재미, 감동 다 있는 웰메이드 다큐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동화처럼 아름다운 그 영상에다가 재즈풍의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김제 엄마 아빠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장면은 마치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유키 구라모토 씨 하얀 백발의 이제 신사가 해가 트기 전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게 마치 현재의 김제 같았어요. 어둡고 사람이 별로 없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또 연주하는 곡 자체는 굉장히 또 현대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김제의 좀 미래를 밝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교차가 되면서 그 장면이 좀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시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잘 투입된 다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 바람, 나뭇잎, 뭐 풀벌레 이런 거 사실 도심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정말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ASMR 방송을 요청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구도적인 측면도 보면 좀 사색과 힐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도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좀 볼 수 있는 그런 롱샷이나 풀샷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색과 힐링하는 데도 굉장히 최적화된 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해봤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초보 기농인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현실감 있게 잘 담아냈어요. 뭐 기농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밝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거기 부딪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들 굉장히 많거든요. 채별 PD가 이제 농약 두고서 아버지랑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논에서 유황비료 주다가 계속 연신 넘어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농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면서 약간 우픈 현실을 잘 가감 없이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 편집하고 그냥 예쁜 모습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자연주의 국방하고 힐링 방송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숨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뒤에 이러이러한 나의 절박함이나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또 오늘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들판을 배경으로 놓고 요리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붙고 자꾸 마침내 불을 다 붙이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해가 다 져버려서 조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찍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사무실 신조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이렇게 적어놓은 근데 그 모습이 오히려 아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실패하는구나 넘어졌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하인드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31일 방송된 옷소매 붉은 끝동 부여잡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특집은 화제의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역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모은 토크쇼인데요.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을 함께 보고 제작 비하인드를 전하며 드라마의 여운을 달랬습니다. 행사극의 진면모를 보여준 옷소매 붉은 끝동. 시청자가 선정한 최고의 명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1위는 뭘까? 그렇구나. 애절해, 너무 애절해.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이놈아! 까메 이 늙은 애비 마음에 비수를 꽂아 이놈아! 산이 옵니다 알바바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게 원래 예정이 없던 대사인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서 아니 그 손자를 아들로 착각을 하고 나서 뭐 나름 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정말 아파. 그런 의미로. 그렇지, 그런 의미가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엔딩 장면에 준호 씨의 애드리브가 더해져서 완성도를 더 높였다고 하는데 영조, 정조의 대치씬을 찍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감정대로 갔던 씬이었는데 원래 대본에서는 뭔가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지문도 사실은 없었는데 내가 상처받은 것을 덕임이가 눈치를 챈 것에 대한 화남? 그런 분노? 그런 것이었었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근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저 감정이 너무 괜찮아서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그냥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 이 장면부터 시작이었어요. 아기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덕임아. 제발 가지 마라. 제가 연기했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저 산과 덕임이의 사랑이 너무 기구하고 좀 안쓰럽고 막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연기하면서. 사실 본방송도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울까 봐 그냥 별로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풋풋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초반의 장면들 또한 결국 이제 17화의 엔딩에서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둘의 사랑이 좀 너무 속상해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옷소매 보내는 아쉬운 맘 달래준 배우분들 정말 고마워요. 옷소매와 함께한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옷소매 끝나고 여운이 많이 남아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특집 방송도 해주고 배우들이 다 같이 모인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드디어 이 작품을 떠나보내는 심정이 듭니다. 드라마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이번 특집을 보며 드라마 종영에 아쉬움을 달랬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영 이후에 사실 여전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옷소매 아리를 하고 계시죠. 옷소매를 놓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날 방송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쫑파티도 제대로 못해서 뭐 이런 자리가 있는 건 참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종방형 같은 건 과거처럼 화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품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뭐 종방형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장면에서 본인만의 어떤 해석을 하잖아요. 이날 보면은 배우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별당에서의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그때 자각을 하는 거죠. 이 문을 열면 다시 덕임이를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저 역시 사후 세계의 경계에 있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장면에서 이 배우는 어떤 생각으로 저 연기를 했는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옷소매 붉은 끝동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고
또 저를 비롯해서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스페셜 에피소드를 이렇게 짚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부분들은 이미 라디오스타에서 짚은 이야기를 또다시 예능의 문법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단체 예능 토크쇼 같은 포맷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촬영 비하인드 씬들을 조금 더 많이 공개를 한달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들, 뭐 연출자로서 혹은 작가로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인터뷰를 따서 채웠다라면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어땠을까를 그 이면의 노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더 풍성한 스페셜 에피소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전 좀 남았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이 예능 포맷 안에서 라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일단 라스에 나오지 않았던 동국내관이나 국녀즈 같은 조연 배우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정지인 감독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방송 내내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분은 이덕화 씨였어요. 그 대배우와 또 동네 아저씨 같은 매력,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후배 배우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특히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배우들만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느껴지는 그 온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 오. 짧은 장면이었는데 죽은 영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장면 잠깐 찍을 때 제가 또 느꼈다고. 아, 이 친구도 정말 진실성 있게 이 작품을 대하는구나. 배우들만 아는 그 진실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서 시청자들로서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씬을 연기했던 배우들의 감정을 또 듣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옷소매 붉은 끝동이 시청자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